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묘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뭐라? 왕릉이 도굴을 당했다고? 부정품을 노린 왜군들의 소행인 듯하옵니다. 그가 무도한 것들, 이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내 차라리 사람이란 이름을 반납할 것이다. 1598년 왜군이 모두 물러가고 7년간의 전쟁이 끝났다. 그해 전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 그 후 일본에서는 내전이 일어났다. 전국의 무사들이 두 세력으로 나누어 싸운 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패권을 장악해 에도 막부 시대를 열고 초대 쇼군으로 등극했다. 쇼군께서 조선과의 화친을 원하시옵니다. 일본은 나라를 짓밟고 왕릉을 유린한 불구대천의 원수다. 사죄도 배상도 없이 화친이라니! 모두 숭하신 관백치하의 일이옵니다. 쇼군께서는 조선 정벌을 반대하셨을 뿐 아니라 조선에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으셨사옵니다. 해서 책임이 없다.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냐? 저승에 가셔서 관백을 만나시거든 그때 이놈! 전하, 전쟁이 끝나고 하늘도 바뀌었습니다. 속히 통신사를 보내시어 쇼군께서 보인 우의에 화답하심이 내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 여기느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다. 기회인 줄 모를 뿐이다. 오마오! 쇼군께서 즐겨 하시는 말씀이옵니다. 기회를 잡으시옵소서. 전쟁을 피하실 기회를. 위험을 동반한 복수냐 평화를 위한 화친이냐. 진퇴양난에 직면한 선조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선조는 평안도 피난처에서 왕릉 도굴 사실을 보고받았다. 정릉에 있는 광에서 발견된 시신이옵니다. 하면 이 시신이 조부의 것이란 말이냐? 선조의 명에 따라 도굴된 중종의 묘역을 은밀히 수색한 결과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조부께서 승하하신 게 49년 전. 생전의 모습을 뵌 적이 없으니 분별할 방법이 없구나. 중종대왕의 어진이옵니다. 중종의 초상화가 남아있었지만 시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엔 여의치 않았다. 시신의 이목구비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지 않으니
무엇이요? 중종을 모셨던 궁녀를 수소문한 것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중종대왕을 모신 궁인 박시호입니다. 확인했느냐? 그 시신은 중종대왕의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뭐라? 중종대왕께 없선 키가 큰 편이셨고 용안이 길쭉했습니다. 또한 뒤통수가 깎은 듯 평평하여 가쓰기가 불편할 정도였사옵니다. 하오나 그 시신은 모든 것이 정반대였사옵니다. 보면 누군가 가짜 시신을 가져다 놓은 것이란 말인가? 하기는 장사 지낸 지 50년이 됐는데 방부 처리가 잘 됐다 한들 시신이 그 정도로 오래 보존될 수 있는지 의아하긴 했사옵니다. 정릉 주변을 면밀히 조사하던 중에 예사롭지 않은 흔적들을 발견했사옵니다. 저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장군님,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정릉에 있는 창고 한쪽에 제가 흙과 함께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속에 중종의 묘역에서 발견된 것은 타다 남은 뼈 조각이었다. 보면 이것이 중종대왕의 유골. 단순히 부장품을 넣은 도굴이 아니옵니다. 왜군들은 중종대왕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 관째 불태워버리고 싶을 리 없사옵니다. 그 무도한 짓을 은폐하려고 또 다른 무덤에서 엉뚱한 시신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어찌 이 원한을 풀고 이 원수를 어찌 갚아야 죽은 조상을 빼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몇 년이 지난 후 효군께서 조선과의 화친을 원하시옵니다. 화친! 화친! 예. 전란이 끝났으니 국교를 재개해 문물을 교류하는 게 두 나라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이 효군의 뜻이옵니다. 너희 쇼군에게 가서 물어봐라. 자식을 죽이고 부모까지 죽인 원수가 이제 그만 화친하자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겠는지.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 남은 자식이라도 살리려면요. 조선과의 전쟁이 끝나고 내전도 끝나고 일본에는 지루한 평화가 찾아왔사옵니다. 칼을 사흘만 놀려도 몸이 금질거려 못 견뎌하는 것이 사무라이들이지요.
지금 조선을 겁박하는 것이냐? 속히 통신사를 꾸려 쇼군께 보내주시옵소서. 한편 일본의 쇼군은 조선과의 화친이란 과제를 대마도 영주에게 맡겼다. 쇼군의 용인술이 참으로 절묘하지 않더니. 예. 죽자사자 달려들 수밖에 없게 만드시지요. 새끼가 얼어 좋을 때 내 장인이 쇼군께 덤비는 바람에 나까지 역적으로 몰렸어. 살고 싶으면 반드시 일을 성사시켜라. 그거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조선은 효에 살고 효에 죽는다 했거나 과연 그들이 화친에 응할까? 임진년의 전쟁에서 조선도 배운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안 된다. 일본과는 더군다나 안 된다. 뼈가 저리도록 느꼈을 것이옵니다. 일본의 화친 요구에 조정의 의견은 분분했다. 요구를 거부하면 왜나라는 필시 총칼을 앞세울 것이옵니다. 전쟁이 나는 게 무서워 원수를 동무 삼겠습니까? 원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복수뿐입니다. 누군들 복수하고 싶지 않겠소. 하나 복수는 힘이 필요할진데 조선이 지금 무슨 힘이 있단 말이오. 그러니 자존심이고 뭐 다 버리자는 겁니까? 자존심을 지킬 명분을 찾자는 것이오. 대의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왕의 고뇌는 깊고 길었다. 일본이 화친을 요구하고 2년이 지난 후 임진년에 풍신수길이 군사를 일으켜 오욕이 왕명에까지 미쳤다. 지극한 아픔이 가슴에 맺혀 풀리지 않으니 통신사를 보낼 수는 없다. 하면 허나 만약 덕청가강의 국서와 함께 능을 침범한 도굴범을 묶어 보낸다면 우리도 그에 답할 것이다. 속히 돌아가 전하의 뜻을 전하겠사옵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국서와 도굴범, 선조가 내놓은 조건이었다. 능욕을 당하고서도 어찌 조건을 내세워 타협을... 전하께서 그 비난까지 받으셔야 하오. 허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소. 일본이 어찌 나올지 지켜본 연후에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당하오. 쇼군의 국서 도굴범을 보내라. 효군께서
친히 화친을 청하는 모양새를 갖춰달라. 또 도굴범을 잡아서 보내면 왕릉을 범한 일에 대해 복수를 한 걸로 치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면 도굴범은 그렇다 치고 쇼군의 국서는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옵니다. 선조가 일본의 2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몇 달이 지난 후 쇼군께서 전하께 보내신 국서이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서신이 선조 앞에 도착했는데 전대의 잘못을 고쳐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하가 사신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오게 허락하시면 크게 다행이겠습니다. 국서에는 전대의 잘못, 즉 임진왜란을 일으킨 과오에 대해 언급돼 있었다. 통신사를 허락해달라. 예. 쇼군께서는 전하께서 국교 재개를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옵니다. 또한 요구하신 바 왕릉을 범한 도굴범을 찾아내 데려왔사옵니다. 이제 전하께서 통신사를 보내실 차례이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심부름 다 했으면 너는 네 나라로 돌아가거라. 일본에서 합송된 도굴범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어찌 조선의 왕릉을 범한 것이냐? 사주한 자가 따로 있느냐? 혼자 한 일입니다. 네가 범한 왕릉에 시신이 몇 구가 있었느냐? 네. 다섯 구였습니다. 일본이 보낸 죄인이 진범이 아니라면 그것은 화친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었다. 바른 대로 고해라. 네가 왕릉을 범한 도굴범이 맞느냐? 이놈! 어서 입을 열지 못할까? 아니라고 하면 저를 살려주실 겁니까? 도굴범이 아니라는 것이냐? 도굴범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양에는 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정체가 무엇이냐? 도굴범은 진범이 아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도굴범을 찾으셨습니까? 죽었단다. 하면 기자는 도굴범 얼굴에 내가 도굴범이요 라고 적혀 있다더니
대마도주가 옥에 갇혀있던 죄수를 임의로 골라 도굴범이라 속여 조선으로 보냈던 것이다. 전하, 그 가짜 도굴범을 돌려보내고 조선 국왕을 기만한 죄를 응징해야 합니다. 전하, 필시 진범을 보내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옵니다. 원수의 사기 행각을 변론하시다니 대감은 대체 어느 나라 신합니까? 또 전쟁이 나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종묘사직은 위태롭게 되어 하면 속은 걸 알고도 모르는 척 원수와 화친을 맺자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자는 겁니까? 나라가 망하면 역사도 끝나오. 우선 저자를 죽여 복수를 대신하고. 당치 않습니다. 전하, 거짓 복수는 복수가 아니옵니다. 훌정이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100번 옳다. 외인은 모두 우리의 원수다. 살을 참여해야 할 자들이다. 그런데 외인을 다 잡아올 수도 없고, 다행히 한 명을 잡았다면 아들 된 자가 그자를 죽여 원수를 갚아야 하는가? 아니면 저자는 노를 도굴한 괴수가 아니니 노할 것 없다. 냉소하며 보내주는 것이 옳은가? 외인이라는 사실 자체로 그자는 도굴범과 다를 게 없다! 전하, 진실 앞에 눈을 감지 마시옵소서. 그자는 가짜 도굴범이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자가 가짜든 진짜든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어. 백성과 종묘사직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하오. 전하, 대의 명분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옵니다. 저 도굴범을 효수해 왕릉을 범한 원수에게 복수하라. 가짜 도굴범을 도굴범이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선조. 결국 선조는 응징 없는 화친의 길을 선택했다. 1607년 조선은 정식으로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로써 임진왜란 이후에 단절되었었던 국교가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그런데 약 30여 년이 지난 뒤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화친조약체결 당시 일본 측 창구 역할을 했었던 대마도주인 소요시토시가 쇼군의 국서를 위조해 일본이 사과한 것처럼 꾸미고, 심지어 선조의 국서도 위조해 조선이 국교를 요청한 것으로 꾸민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죠. 물론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국교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꼼꼼하고 신중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먼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왔던 김선비. 오랜 여정으로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누신지요? 저는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함원에서 올라온 김가라 합니다. 혹시 물 한 잔만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김선비가 부탁했던 물 한 잔은 어찌된 일인지 진수성찬이 되어 있었다. 오늘은 5년 전 돌아가신 제 서방님의 제삿날입니다. 근데 왜 위패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겁니까? 그것이 원래 지방가 축원을 써주던 노인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나타나지 않아서 말이지요. 혹 괜찮으시다면 제가 적어드려도 될까요?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직접 위패와 축원을 써주는 김선비. 서방님이 돌아가신 후로 이 집에 온 사내는 선배님이 처음이시군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려나. 남편의 제삿날 우연히 찾아온 김선비와 그런 그에게 과한 호의를 베푸는 과부 박씨. 두 사람의 인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 과부 박씨의 과도한 친절에 부담을 느낀 것인지 김선비는 몰래 도망가는 쪽을 택했다. 자신의 발목을 잡은 의문의 물소리를 따라가는 김선비. 그런데 그곳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마는데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응? 아니? 이렇게 가는 건 또 예의가 아니지. 도를 넘어선 김선비의 호기심. 결국 과부 박씨에게 들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송구합니다. 시키는 일은 제가 전부 다 할 테니 제발 관아의 고발만은. 하면 오늘 일을 잊지 못하시도록 선배님 몸에 제 흔적을 남겨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의 과오를 잊지 말라고 내려진 벌은 바로 회초리였다. 벼슬길에 오를 선비께서 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시다니요.
참으로 경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송구합니다. 박 씨의 심기를 거스른 김선비의 대가는 꽤나 혹독했다. 다음 날 전날 밤 사건으로 더 이상 박 씨를 뵐 낯이 없었던 김선비는 결국 주랭랑을 치기에 이르는데 이대로 그냥 가시면 선비님께 큰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좀 더 머물다 가시지요. 부인께 큰 실례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큰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 이걸 가지고 가시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먹밥 몇 개 쌌습니다. 아니, 나으리의 허기만 채워줄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희극 뒤엔 언제나 희극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 꼭 명심하시지요. 그렇게 박 씨의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김선비는 도망치듯 집을 떠났다. 다시 한양행 길에 오른 김선비.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못한 동행이 따라붙었다. 왜 이러시오? 내놔. 내놔. 이게 이씨. 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분만 좀 주고. 갑작스럽게 강도를 당하고만 김선비. 그런데 나으리의 허기만 채워줄 물건이 아닙니다.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박 씨가 건넸던 주먹밥 속에는 엽전이 숨겨져 있었다. 그 덕에 김선비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음식 나왔습니다. 아니, 국밥을 시켰는데 수육이 나왔습니다.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든든히 먹어둬야지 않겠습니까? 튼실하네. 얼굴은 꽃선비인데 몸은 마당새네 그려. 어머, 다리 좀 봐. 벼슬길에 오를 선비께서 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시다니.
어딜 안 여자가 지조를 지켜도 모자를 파네. 어디 감히 사내의 몸을 막 더듬는단 말이오.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내 크게 혼쭐을 내줄 것이니 자중 또 자중해야 할 것이오. 주모의 음흉한 손짓에 며칠 전 자신의 과거가 떠오른 김선비. 한바탕 액땜을 치른 그는 오직 공부에만 매진했고 어느덧 과거를 치를 날이 다가왔다. 그런데 시험을 앞둔 김선비의 표정이 좋지 못한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뒷간 감히 나를 망신줘? 너도 한번 당해봐라. 김선비에게 수모를 당한 주모가 그에게 복수를 감행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왜... 그야 내가 고마우니까 그러지. 예? 내 자네 덕분에 이 10년 묵은 체중이 다 풀렸단 말이세. 과연 시험 감독관이 김선비를 도와준 이유는 무엇일까? 됐다, 들어와. 닭 한 마리 잡아와봐. 먹고 싶으면 네 손으로 직접 잡아나 먹어. 누굴 몸종으로 하나. 뭐야? 첫날 밤에 촛불만 일찍 안 껐어도 이 몰골을 보고 내가 도망갔을 것인디. 어우, 내 팔자야. 아니 그래도 문화거든. 지금이라도 시집 다시 가. 하긴 임자 몰골로도 다시 가긴 글렀어. 그지? 내가 어때서? 내 손길 안 하면 사내들이 다 쓰러진다고. 그래. 그래도 자신 있거든. 저 산에 한번 꼬셔봐.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음식 나왔습니다. 얼굴은 꽃선비인데 몸은 마단새네 그려. 어딜 안 여자가 지조를 지켜도 모자를 파네.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내 크게 혼쭐을 내줄 것이니 자중 또 자중해야 할 것이오. 아 진짜 그 마지막 말은 죽였단 말이지. 박 씨의 호통을 떠올린 탓에 주모의 추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김선비. 그 덕분에 시험 감독관의 호의를 사며 무사히 과거를 치르게 된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김선비는 입신양명의 길로 들어선다. 축하하네. 그럼 다음에 보세요. 희극 뒤엔 언제나 희극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 꼭 명심하시지요. 아 진짜
진짜 신통하단 말이지. 박 씨의 말처럼 위기 후 찾아왔던 행운들이 김선비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관직을 얻은 김선비는 서둘러 고향으로 내려갔다. 어머니! 어머니! 김선비! 아니 어르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 못 들었어? 며칠 전에 여기서 아주 큰 사단이 나섰다고. 예? 마님! 선비님 오셨어요! 아들, 어디 몸상한 곳은 없고? 아니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왜 이곳에 저분과 있는 겁니까? 위기에 처한 김선비의 어머니를 도와주었던 이는 바로 과부 박 씨였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헌데 왜 이렇게까지... 선배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답례를 한 것입니다. 답례요? 아니, 어떤 것을 말입니까? 지난번 제게 써주신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박 씨 남편의 제삿날, 위패와 축원을 대신 써주었던 김선비. 그것은 망자의 이름과 날짜가 나오는 일반적인 축원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다. 아니, 그 쓴 것이 대체 뭐라고... 선배님께선 한낱 축원에 불과했겠지만 그 글이 제겐 아주 소중한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마님, 빨리 좀 오셔요. 녀석도 참, 뭐가 그리 급하다고. 늦게 가면 더 팔린다고요. 뭐가? 네? 부인. 대감님 오셨습니까? 그래. 사실 박 씨에겐 다른 이들에게 없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바로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력. 하지만 그 능력은 그녀에게 늘 좋게만 다가오지는 않았는데, 내 얼른 과거를 치르고 돌아올 터이니 부인은 장엄국제 축하잔치나 열 준비하시오. 예, 서방님. 어서 없인 돌아오지 마십시오. 예지력을 통해 박 씨가 본 것은 바로 남편의 죽음이었다. 가지 마십시오. 부인, 대체 왜 그러시오? 그것이 오늘 밤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 것이. 부인, 나는 가야 하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선 내가 관직에 앉아야 한다는 걸 부인도 알고 있지 않소? 서방님. 봄풀은 해마다 푸르다고 했소. 내 봄풀처럼 푸른 모습 그대로 돌아올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그것이 서방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죽음 앞에선 소용없었거든요. 하면 제가 적은 그 축원이 서방님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면 제게 회초리를 대신 것도 주먹밥을 주신 것도 예, 선비님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 튼실하네. 선비님의 앞날을 내다본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죽음을 막지 못했지만 사람을 향한 도화살만큼은 다른 액땜으로도 막는 것이 가능했으니까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믿기 힘드시겠죠. 아니요. 믿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비극 뒤엔 항상 희극이 온다는 부인의 말 덕분이었거든요. 부인의 미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웃으시지요. 보기 좋습니다. 남다른 예지력으로 김선비를 성공의 길로 이끈 박씨. 그런 그녀 덕분에 김선비는 자신의 꿈을 펼치며 승승장구해 나간다. 과부는 선비의 과거 시험을 방해할 도화살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미리 제거함으로써 그의 벼슬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이 닿은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고 머지않아 혼례를 올리며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죠. 한편의 판타지 같은 이 이야기는 함안지방의 구전설화로 전해지는 내용인데요. 남다른 예지력으로 선비의 앞날과 자신의 미래를 내다봤던 그녀의 훌륭한 내조가 있었기에 선비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수! 궁궐의 어둠이 드리우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퇴청하지 않고 고아에 남은 한 사관이 있었는데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신입사관 자살 사건. 사관은 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걸까? 궁에서 사람이 죽다니. 니들은 동료가 죽어나가는 동안 대체 뭐라고 쓰던 것이냐? 황공하오나, 저희들이 퇴청한 이후의 일이라. 근데 니놈들 수장은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이냐? 송구합니다, 지연아. 간밤에 밀린 업무를 하느라. 예문관에서 말이냐? 예, 새벽까지 일을 하느라.
혹시나 피곤하든지. 이런 연병! 차라리 귀신하고 노가리겠다고 해! 귀신이라니요? 신입사관 하나가 어젯밤에 예문관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자결을 해? 누가? 아이고, 검열 김홍원이. 이자가 예문관에서 왜 죽었답니까? 왜 나한테 어디 보자. 시신 강직 상태로 보아 사망 추정 시각은 어젯밤 자시인 듯하고 사망 원인은 자액이네요. 그러면 이건 왜 이런 것이냐? 상처가 여러 군데인데다 상흔으로 보아 한 달 정도 지속된 것 같고 이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자해일 확률이 높겠네요. 검시관 말에 의하면 외상은 없는데 내장이 심하게 파열됐다는구나. 자해 내장 파열이라. 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문수는 김홍원의 죽음에 의문을 갖게 된다. 뭘 그리 보느냐? 이런 일은 처음이라. 나도 처음이다. 하면 좀 비켜줄래? 예. 세상과 하직할 장소로 이곳을 택한 이유가 있었더냐? 여긴 왜 찢겨져 있지? 날이 누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예문관에서 누군가 다급히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언제더냐? 인경을 치고 한참 지났을 때니 아마 자정쯤 되었을 겁니다. 자정? 하면 김홍원이 죽는 순간 혹은 죽은 모습을 그자가 봤다는 건데 신고는 오늘 아침에 들어왔다 했고 그럼 뭐야? 김홍원을 보고도 신고를 안 했다? 이런 우라질 착것을 봤나? 그래, 그게 누구더냐? 그게 멀리서 봐서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청색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색 관복이라. 어우, 감사. 들거라.
뒤숭숭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대추차가 최고니라. 예. 한데 저를 부르신 연유가 뭐 책임을 질 땐 지더라도 김홍원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이지. 예. 그래서 말인데 최근 김홍원에게서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더냐? 망자를 두고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일을 익히는 게 많이 더뎠습니다. 나눠주시게. 뭐 저희야 선진인이 그렇다 쳐도 홍원이와 동기인 종무는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 외조부 임종도 지키지 못했으니 할 말 다 했지요. 하면 김홍원이 이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죽었다? 아니요. 그럼?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하지만 쪽팔려서 죽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쪽팔려서? 석 달 전쯤에 같이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하면 김홍원이 남색인 게 걸려 쪽팔려서 자살을 했다. 아이고 참. 그건 그렇고 혹 어젯밤에 김홍원을 보았더냐?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하고 퇴청을 할 때 홍원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본 게 답니다. 그때 표정이 어떻더냐? 뭔가 초조해 보인다거나. 눈 마주칠 사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원이가 일을 못해 고생이 많았다더니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로구나. 헌데 김홍원이가 죽어가던 시각 누군가 급히 예문관에서 나오는 것을 궁녀가 봤다는데 그게 누구였을까? 뭔가 종이를 가지고 나왔다던데. 저는 아닙니다. 제가 설마 죽은 사람을 두고 유서를 가지고 나왔을까 봐서요. 유서? 아, 그래. 그 찢겨진 것이 유서였을 수도 있겠어. 가만. 근데 넌 어찌 그게 유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예. 그 죽은 사람 옆에 있던 종이라면 유서가 아닐까 싶어. 얘기하는 내내 식은땀을 흘리고 내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데다 입술이 마르는지 침을 바른다. 저건 분명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행동인데. 박문수는 죽은 김홍원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 사관 김홍원의 식구를 만나러 왔는데 주인 어른은 안 계시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뭐? 김홍원의 식구가 다 죽었어? 아이고, 해서 집안이 이리 조용한 게로구만. 하면 살펴가십시오. 근데 너 내가 어디서 봤더라?
다 찍은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 그때 그 어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응? 들어와. 자, 다쳐도 모릅니다. 셋. 시사. 니놈은 왜 변장까지 하면서 궁에 들어간 것이냐? 뭐? 말 안 해? 우리 도련님 측엔 예문관 비밀 캐러 갔습니다. 뭐? 예문관 비밀? 그게 뭐야?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도련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돼. 죽어야겠다. 도련님! 도련님! 자해를 하고 피를 토했다. 검시관 말에 의하면 외상은 없는데 내장이 심하게 파열됐다는구나. 그리고 어제 아침에 도련님,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오늘 다 말하고 자유로워질 거야. 말하면 좀 홀가분해지겠지. 무엇을 말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찢겨진 종이에 적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남색이요? 우리 도련님 비록 연애 한번 못해본 샌님이지만 절대 남색 아닙니다.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 설마 너? 어우, 감사. 이 사건은 내 관할인 예문관에서 벌어졌다. 허나 사건을 해결하려면 사관들 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반드시 궁궐에 들어가야 한다. 저 양반은 내가 자기를 속인 것을 알면서도 붙잡지를 않는다. 만약 저 녀석을 잡아넣으면 사관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른다. 근데 저 녀석의 화려한 변장술이 있다면? 지금 저 눈빛은 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네 특기 한번 살려볼래? 일도 많은데 신입이 필요할 듯하여 내 특채로 뽑았느니라. 김가 선달이라고 합니다. 선지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문관에 온 걸 환영하네. 네. 하면 잘 한번 가르쳐 보거라.
자, 신입도 새로 왔고 분위기 환기도 시킬 겸 면신례 한번 해야지. 면신례요? 면신례란 오늘날의 신고식 문화로 신입 관원들은 선배들에게 술을 대접해야 했고 선배들은 온갖 방법으로 신입 관원을 시험했다. 오, 우리 신입 술 잘 먹네. 자, 한 잔 더 나가십니다. 무조건 한입 털기. 사고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뭐야? 그 말은 그럼 우리가 상급보다 못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마시라면 마실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도 대주고 싶어? 개말 내고 마시. 그만하지. 너 잠깐 나와봐. 우리 후배님 많이 놀랬지? 아휴, 참. 괜찮아. 이 술 마시면은 다 괜찮아져. 옳지. 아니, 면신례라는 게 원래 이렇게 술이 진탕 보이는 겁니까? 어이구, 그놈의 면신내는 어찌 그리 안 변하는지. 아이고 참. 그래, 그들과 섞이니 어떻더냐? 더러웠습니다. 뭐가? 그 동기놈 성질이 불같더라고요. 마시라면 마실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선진들 앞에서 저리 개 빼듯이 빼는데 아우. 근데 그놈 너도 대주고 싶어? 그리 말했습니다. 너도.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도련님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를 그리 나누십니까? 그게 얘 얼굴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있었네. 예. 제가 술에 취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제가 그랬습니다. 뭐? 제가 그랬습니다. 벌을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야, 술 먹고 싸울 수도 있지 뭐. 그치? 아이, 그럼요. 하나 같은 선진님은 몰라보고 제가 까불어서 일이 된 겁니다. 너 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의원에 데려가랴?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면. 아니, 우리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으니 조심히 감시하거라. 예. 선지님들께선 사는 게 즐거우신 모양입니다. 뭐?
저는 매일 밤 홍원이가 꿈에 나와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못 자겠지. 네가 한 짓 있는데 잠이 오겠어? 후배님, 그리 죄책감이 드시면 그냥 돼지시던가요. 너 뭐야? 저 미친놈! 그놈이 분명합니다. 우리 도련님을 죽게 만든 게 바로 그놈이라고요. 누구? 아니 좀 차근차근 말해봐. 동기놈이 우리 도련님이 꿈에 나와서 잠을 못 잔다 그러고 다른 놈들도 그 동기놈이 우리 도련님을 죽였다 그러고 갑자기 칼을 꺼내서 지 손목을 긋고 막 저를 죽이듯이 쳐다보고 얘. 아이 뭐라 그러는 거야 얘. 아이 좀 천천히 말해봐. 뭐 자해를 했다고? 예, 동기놈이. 동기? 죽어야겠다. 저 미친놈! 김홍원 때와 같아. 설마. 박문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는데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비껴가는 법이 없었다. 김홍원 죽음의 비밀에 가장 근접해 있던 이종무가 자결한 것. 며칠 사이에 벌어진 2명의 신입사관 자살 사건. 대체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걸까? 왜 죽었을까요? 김홍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똑같은 고통으로 죽었나 보구나. 이종무 사건이 김홍원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엔 유서가 있다는 것이었다. 김홍원이 자살한 데는 저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이 안에 적힌 내용 모두가 사실이며 그것을 죽음으로 증명하는 바이니 김홍원의 억울한 넋을 달래주시옵소서. 김홍원이 자살한 데는 저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냐? 무슨 뜻이긴요. 우리 도련님을 죽인 1등 공신이 자기다 그 말이죠. 그래, 1등. 하면 2등도 있다는 말 아니겠냐? 듣고 보니 그러네요. 헌데 배운 사람이 문법이 이게 뭡니까? 이 안에 적힌 내용 모두가 사실이며 여기서 이 안에가 아니라 여기에 라고 적어야죠. 놀랍게도 이종무가 남긴 유서 안에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김홍원의 사관 일지에서 뜯겨져 나간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다. 예문관에 있는 모든 날들이 지옥 같았다. 날마다 술을 마셔야 했고 그 뒤에 어김없이 성추행이 이어졌다. 그리고
잘 돼야 한다. 자. 아이 그러니까 잘 되라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못해? 아, 못하겠어요? 그동안 우리 후배가 많이 힘들었구나. 응? 뭐해? 일이 안 오고. 자, 쌓인 거 풀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치라고. 응? 아니면 네가 맞는다. 주먹 센데. 어? 이 양녀 같은 놈들. 내 예문관의 원혼이 되어 너희들을 끝까지 저주할 것이다. 수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사옵니다, 전하. 전하, 이 소신들이 후배를 다스리는 방법이 좀 지나친 것은 사실이오나 이는 저희 또한 겪은 예문관의 전통입니다. 맞습니다, 전하. 저희들을 벌하시려거든 저희들의 선진 그리고 또 그들의 선진 이 예문관을 거쳐간 모든 대소신료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내 지금 전통과 관습에 따라 말 안 듣는 이놈들을 다스린 것이다. 왜? 기분 더럽지? 원래 폭력이란 게 그런 거거든. 맞는 사람 기분 더럽게 만드는 거.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고 죄책감 1도 없는 니놈들은 김홍원에 대한 사죄는커녕 오히려 망자를 남색이라 모욕까지 했다. 그런 니놈들에게 전통과 관습이란 이유로 벌을 주지 못한다면 이 땅에 정의가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저들이 김홍원을 죽였다고 죄를 씌울 수는 없다. 전하. 하나. 예와 법도를 익힌 선비로서 잘못된 관행임을 알면서도 바로 잡으려 하지 않은 채 김홍원은 그 때문에 죽은 것이다. 예? 김홍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니 과인이 직접 살인죄로 다스릴 것이다. 끌고 가라! 결국 김홍원의 선배들은 처형당하고 면신녀를 비롯한 선후배 사이의 군기 문화를 없애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박문수, 너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터. 예, 주시는 벌 달게 받겠나이다. 하면 나가. 예? 아이고 안 나. 이놈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나 지금 쫓겨난 거
아무래도 그런 거? 아이고, 뭐 그래도 뭐 그동안 일한 게 있으니 퇴직금은 얼마나 줬을려나? 마페 아닙니까? 네 성정에 분명 너희 관리 소홀로 젊은 두 목숨을 놓쳤다 자책하며 술이나 퍼마시겠지. 내 그 꼴을 어찌 봐? 아니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두루 살피도록 하거라. 나 저라는 나를 너무 예뻐하셔. 아이고. 참. 그나저나 너는 앞으로 뭐 할 거냐? 글쎄요. 모셔야 할 주인도 없고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생각해봐야죠. 그러면은 내가 너 취직시켜줄까? 이름 박충식 10여 년간 과거시험 전문가로 맹활약해 왔습니다. 저희 가문 3대째 급제자가 안 나와서 저까지 급제 못하면 좀 짠해서 그러는데요. 선생께서 급제 못하십니다. 에이. 오케이. I get a running in my mind.